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가 조금 내렸는데 오늘은 뭐 괜찮네요. 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일기예보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여튼 뭐 일기예보도 보면 확률이잖아요. 오늘 뭐 비가 올 확률이 한 60%다 했는데 40% 확률은 이제 내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일기예보 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하는 부분도 같이 좀 연결돼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률론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하거나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확실하게 뭐 장기 성장, 장기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종목입니다. 네, 종목이자 어떤 업종에 대한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 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전략 시간이 좀 중요하겠는데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뭐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FMC가 있죠. 26, 27일. 또 이제 미국 또 GDP 발표가 있고 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연달아 쭉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늘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변곡이 되면서 또 우려보단 낫다는 인식만 준다면 상당한 또 베어마켓 랠리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또 휴가철이긴 하네요. 휴가철이라 가지고 수급은 조금 강력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 휴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려보단 낫다 이런 인식만 주더라도 또 이제 연준이 뭐 강력한 긴축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한다면 75bp 정도 한다면 시장이 뭐 그렇게 타격을 이렇게 받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려보단 좀 낫다는 인식을 가져오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우는 생각인데요. 뭐 시장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려가 너무 커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진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전략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장 금요일 날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미국장은 일단은 그 스냅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부정적이었죠. 나스닥이 1.8% 밀렸는데 뭐 기술주 특히나 SNS 관련된 뭐 메타라든지 이런 쪽 중심의 약세가 좀 펼쳐졌고요. S&P도 0.9% 빠지긴 했지만 다우 같은 경우 0.4%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시장이 전체가 뭐 매크로 쪽으로 안 좋았다 하면 동반해서 뭐 2% 빠지다든지 근데 이제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지만 다우는 0.4%밖에 안 빠졌어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목의 어떤 문제였다는 거죠. 어떤 한 섹터. 그렇죠. 어떤 전 업종과 전 시장으로 퍼져나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부정적인 어떤 하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하락이. 그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고, 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금요일이 뭐 1.8% 나스닥이 빠졌지만 최악으로 막 그런 분위기로 연출됐던 건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60일선 돌파 이후 견적이 좀 상승하다가 하루 좀 조정을 받았고 다음 주 봐야 되겠네요. S&P도 이렇게 0.9% 조정을 받았고 WTI 좀 떨어졌네요. 이런 것도 이제 인플레 우려를 좀 약화시키는 천연가스는 좀 오르는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유럽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근에 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불어서 그런지 달러가 조금 약세로 밀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보면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만 추세적으로 꺾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조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원달러 환율은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세울 때 상반기에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너무나 세게 빠졌다. 너무나 세게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시장은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네. 미국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진 않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면 좀 개선되겠죠. 워낙 상반기에는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최악의 어떤 일로의 흐름을 보였지만 조금 풀고 하면서 또 연말쯤 다가오면서는
확실하게 이제 시진핑 재집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제 락다운을 다 풀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우호적으로 좀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흐름을 보면 애플이 0.8%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1%대, 알파벳, 이제 SNS 광고 기반으로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메타 플랫폼스, 뭐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엔비디아도 4%니까 적지 않게 빠진 것 같고, AMD, 반도체 기업들도 좀 빠졌네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고, 넷플릭스도 1.5%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 빠지긴 했지만, 야, 이거 도찌로 돌렸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SNS 광고 기반의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업이 화요일 날 좀 있네요. 코카콜라 같은 것도 있지만 알파벳 같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시장 끝나고 화요일 날 발표가 되고, 이제 또 소비 심리 알 수 있는 게 비자 같은 또 카드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또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 날에도 이제 메타, 포드, 이제 퀄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또 램시서치 반도체 기업들, 또 이제 텔라닥 같은 또 이제 원격,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 쇼피파이도 있네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또 장후 애플과 아마존, 인텔까지, 이 굵직한 기업이 다 그냥 실적 발표를 하네요. 금요일에는 엑손모빌 같은 기업, 또 바이오 쪽에 에브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몰려있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또 기사 보다 보니까 이 기사가 좀 눈에 띄던데, 역대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가 청산됐다, 거품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명확하잖아요. 부채로 이제 많이 끌어올려졌는데 가장 크게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던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됐다는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5일선을 깨지 않는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5일선 안 깨는 그런 반등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국내 대기업, 주요 기업들이 이제 또 컨퍼런스 콜, 세부 실적 발표와 이제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가이던스를 발표하겠죠.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 LG엔솔 같은 기업이 또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좀 보도록 할까요? 7월 FMC 그리고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미국 증시의 방향이 바뀔까 해서 일단 바닥 탈출하는 어떤 인식들도 최근에 많이 있고요. 7월 말 대형 이벤트가 좀 대기하고 있던 부분이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여름 중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한다. 우선 FMC를 통해 연준이 긴축 강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린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고강도 긴축이 선반영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라는 의견도 나온다. 어쨌든 75bp 인상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 없이, 시장이 좀 부담 없이 또 반등을 또 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애플, 아마존, 메타, 아마 이제 알파벳 이런 빅테크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한 포인트고,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가 또 선제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주말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WHO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 이 전염병을 이제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왜냐면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세계보건기구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걸 선언하게 되면 이제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인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 이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든 또 이제 코로나 대표적인 거 이런 쪽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도가 좀 높아졌다는 측면, 예, 뭐 이런 거라는데 무섭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72개국에서 이제 환자가 나타났고 15,800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가 사실 좀 유지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있죠. 예, 주식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꺾이지 않는, 예, 물량을, 예, 좀 흡수한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또 조금 다른 주식하고 좀 다르게 바이오 주식과 다르게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비상사태 선언을 한 게 또 차익 실현에 빌미를 주겠죠. 급등 후에. 그래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은 차백신 연구소, 뭐 HK 이노엔이다. 이 정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해요. 지금 알츠하이머병, 우리 치매 쪽에 대한 어떤 발병을 밝힌 논문 엄청나게 이제 인용이 많이 됐었던 그걸 근거로서 이제 또 연구가 또 진행되고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수천억 또 조 단위가 투입돼서 임상을, 예, 진행했던, 야, 그게 그러면 뭐 정말 의미 없는 거였던 거야? 예, 하는 식이 돼버린 거죠. 예. 16년간 이제 치료제 연구한 제약사들 어쩌나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 어떤 원리가, 예? 이유가 걸리는 이유가 그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단백질이 누적되면서 축적되면서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 이론에 대한 가설 근거로 이제 치료제들이 이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논문이었냐면 2006년에 이제 네이처에서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56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치료제를 만들면 치매를 낫게 할 수 있다. 예, 요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이제 인용되면서 이제 가설이 만들어지고 이제 가설이 근거로 활용되어지고 결국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플라그 형태로 쌓이면서 산화적인 스트레스 유발해서 뇌 신경세포를 손상한다는 원리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요걸 기반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도 연구비 3,930억 예산을 측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또 그 임상 들어가고, 예,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예. 근데 저게 지금 조작됐다. 이거 뭐 우리 잘 아는 그 줄기세포 황우석 사태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2006년 논문의 조작이 사실이라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근거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제약업계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치매 치료제 개발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막 3상 가서 다 이제 무너지고, 이게 처음부터였던 이 가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로 한다면 이게 뭐 한 거냐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투입했고 또 그 약을 투여받아서 임상을 받았던 그 환자들은 뭐 그냥, 예, 그냥 물약 그냥 받은 거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젠이 요거 가설 기반으로 이제 아두카누바 만들었는데 별 효능이 없잖아요, 사실. 의사들도 안 쓰고. 그래서 뭐 약값까지 막 낮추는 노력을 했지만 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야, 이 치매 치료제의 어떤 이 이론적 근거를 이제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또 아밀로이드 베타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치료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중단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더 이제 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예, 좀 부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겠는가? 왜냐면 그동안 이 가설 기반으로 치료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가 다 실패하잖아. 뭐가 뭐 잘못됐다는 건데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그 부분을, 예,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치매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소식이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사도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야 많은 버블이 꺼지고 있구나. 사실 명품 지금 뭐 백화점 가면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걸 되사서 팔면 더 비싸게 파니까. 예를 들면 샤넬백 1000만원짜리 샀어. 근데 리셀로 팔면 이제 뭐야 뭐 1500에 팔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뿐이 아니라 가수요자들까지 붙어가지고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그 기업형으로 알바 고용해서 거기에 아침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사면 뭐 300만원 남기고 500만원 남기고 그러는데, 예. 근데 리셀 시장에서 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줄 서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까? 언젠가는 끝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리셀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명품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 사면 무조건 오른다. 야,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 시기가 그거 이제 꼭대기 시점들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 명품의 시장까지 조금 붕괴될 조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기사로서 결국 이제 전체 자산 시장의 어떤 지금 현상이 버블 꺼지는 어떤 흐름이 연달아서 가상화폐부터 주식으로 또 이제 부동산 쪽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 명품 시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하는 명품 기사다 보니까 명품 이제 광고들이 붙네요 보니까. 그래서 명품 리셀 시장을 경험해 보니 마치 주식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하면서 지난달 초 샤넬 오픈런을 해서 운 좋게 매장에서 인기 가방 클래식백 미디움 사이즈를 득템한 김모 씨 천정부지로 치솟는 리셀가를 보면서 아침에 몇 시간 줄을 서는 수고로 수백만 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흐뭇했다. 하지만 최근 가방을 되팔기 위해 리셀 플랫폼을 보다 깜짝 놀랐다. 당시 1,400만 원까지 올랐던 리셀 가격이 최근 1,100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상가는 1,180만 원. 시쳇말로 본전도 건지기 어렵게 된 거다. 이 팔자는 그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자산 시장이 맞물려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주식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 부동산, 뭐 명품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가 침체하면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감원이 되고 연봉이 깎이고 어떤 기업은 도산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득을 못 벌어들이다 보니까 뭐 갖고 있던 뭐 자산들을 팔고 주식 팔고 집을 팔고 뭐 명품을 팔고 하면서 이런 자산 시장이 연달아 가지고 이제 무너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운 게 이 자산 시장을 계속 연쇄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은 불패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김 씨는 당시 리셀 시장에 팔기 위해 신발과 가방, 지갑 등 몇 가지 품목을 구매했는데 되레 최소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게 생겼다. 가방 가격이 마치 주식 가격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줄은 몰랐다. 야, 이거 참 안타깝네요. 당연하죠. 이 가격 떨어지는 게. 그래서 최근 리셀 시장에서 샤넬, 롤렉스를 비롯한 명품 중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국내에서 어렵게 명품을 살 바에야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리셀러들이 내놓는 물량까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에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이들이 늘면서 명품 구매 수요도 줄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서서히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리셀 시장에서 일부 명품들은 소비자가를 밑도는 가격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는 모양새다. 명품에 쏠렸던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가 여행 등으로 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감소 탓에 명품 시장 성장 자체가 둔화하기 시작한 징후라는 풀이도 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대부분 악재만 남은 양상이다 해서 당분간 엔데믹의 전세계 자산가격 급락 여파까지 더해져 지난해 수준의 열기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인식을 가지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일깨우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고 또 장기적인 성장이 너무나 확실해서 조정을 주면 우리가 또 물량을 모아나갈 필요가 높은 그런 섹터가, 대표적인 섹터는 이제 배터리, 2차전지 쪽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탑 클래스 또 이제 과점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 내지는 또 캐파적인 측면들, 또 앞으로 수십 %의 연평균 성장률이 뚜렷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최근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는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성과를 내는 2차전지 기업은 우리가 탑 P권으로 판단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와 SK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업을 같이 끼고 있으니까 떨어져 나오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포드와도 이제 초밀착을 하면서 북미 배터리 동맹 강화를 해나갈 것이다. 해서 미국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제 앞으로 10년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 중국은 자체로 이제 소재들을 가지고서 하잖아요. CATL이든. 그래서 미국은 또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뭐 대규모 기업이 없잖아요. 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LG와 SK 또 삼성 SDI까지 가가지고 미국에서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 가운데 높은 성장을 같이 향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의 배터리 공급을 추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서 내년까지 폴란드 공장의 포드 배터리 생산 라인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이외에도 순차적으로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설을 하고 이제 그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포드 또 에코프로 BM과 북미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장기 성장성은 뭐 뚜렷하죠. 연내 본거약에 서명한 뒤 내년 하반기께 공작 착공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시점은 경기 상황 보면서 이제 판단하겠지만 뭐 시기의 문제지 뭐 조금 지연된다 한들 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LG와 SK가 공격적인 미국에 증설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투자 전략에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뭐 이슈 체크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결국 이제 그런 겁니다. 우려가 너무 과도했구나. 뭐 이런 정도. FMC가 뭐 저렇게 정도 할 정도면 그래도 너무 급진적이진 않다. 이런 인식을 시장이 좀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높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몰려있지만 그 변동성이 우리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다음 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잘 분석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주 현명한 판단을 위한 또 내용들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